오늘은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동사, 형용사는 국어 품사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 형용사를 한 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 3개의 강의로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언의 활용 그리고 어간과 어미, 특히 국어의 어미 체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기본적인 동사, 형용사 강의는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다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건 중학생들은 과감하게 듣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동사, 형용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강의 4번째, 용언,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 앞서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얘네들을 기능으로 묶었을 때는 둘 다 용언에 속하죠. 활용을 하면서 주로 서술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용언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용언을 보면요. 지금 달린다 라는 용언과 그리고 빠르다 라는 용언이 있네요. 각각 기차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기차가 어찌한다? 달린다. 그 다음 호랑이가 어떠하다? 빠르다에 해당하는 용언입니다. 각각의 품사를 이야기하면 달린다는 동사가 되겠고요. 빠르다는 형용사가 되겠죠. 서술어라는 말은 주어가 무엇이다 혹은 어찌한다, 어떠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문장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가 붙은 형태가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업을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은 지금 요 단어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주로라는 말은 문법에서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중요해 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용언의 다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언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꼭 서술어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다.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성어미라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지금 아마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대부분 배웠거나 곧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중학교 3년 국어 시절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전성어미.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는 문장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직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어요. 요 전성어미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뭐죠? 아는 문장에 대한 게 최근 중학생들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고2 친구들은 이걸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이 전성어미라는 게 무엇인지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우리는 용언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느냐, 그것 위주로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봤던 용언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달리는 그리고 빠르게 라는 용언이 현재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기차가 멈췄다. 어떠한 기차가? 달리는 기차가. 즉 여기 위에 있는 달리는 이라는 말이 지금 기차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꾸며준다 라는 거겠죠. 그 다음 빠르게 라는 용언이 달렸다 라는 또 다른 동사를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차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용언이 관형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빠르게는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긴 문장 혹은 아는 문장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전성어미의 도움을 받아 용어는 서술어가 아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용언의 키포인트입니다.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현상인 활용이라는 걸 한다. 어간이라는 말이 있고요. 어미라는 말이 있어요. 익숙한 개념이죠. 용언이 활용한다라는 건 어간의 어미가 다양하게 교체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얘를 활용시켜 보면요. 읽다, 읽는다, 읽었다, 읽겠니 등등등등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때 변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죠? 네, 여기까지가 변하지 않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어간 뒤에서 붙어있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존재하죠. 동그라미 치는 걸
모두 어미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는, 다, 어따겠니, 고은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은 이 어미에 따라서 다양한 문법적인 현상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미 체계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쉽지는 않아요. 다음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의 특징 3가지. 주로 서술어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전성 어미의 도움을 받아 다른 문장 성분으로도 쓰인다. 마지막 활용을 한다. 이때 앞쪽에 붙는 친구, 변하지 않는 친구들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한다. 3가지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먼저 보면요. 동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움직임이나 작용 같은 걸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는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임은 쉬운 말인데요. 작용이라는 게 자연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난다 이런 것들, 혹은 해가 떠오르다 할 때 떠오르다 이런 것들이 자연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래에 있는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영어 문법에 익숙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알 텐데요. 자동사가 무엇인지 일단 살펴볼게요. 움직임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목적어라는 건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우리말에서 무엇을, 누구를, 이것의 의미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수가 때렸다. 누구를, 무엇을 에 해당하는 성분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동사는 이러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예를 살펴보면요. 피었다라는 동사, 앉았다라는 동사, 피었다. 무엇이에 해당하는 우리는 주어가 궁금하죠. 무엇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 꽃이 무엇을 피었다.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죠. 이렇게 동사에 따라서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술어들을 이제 주어만 필요한 걸 한자리 서술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말은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래도 똑같죠? 앉았다. 누가? 철수가 앉았다. 주어만 필요로 하고 목적어는 필요 없는 동사, 이러한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에 비해 타동사는 조금 다르네요. 움직임이나 작용이 주어 외의 대상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들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예를 살펴보면요. 2가지 예가 있네요. 먹었다. 누가 먹었다? 철수가 먹었다. 주어가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철수가 먹었다 라고 하면 궁금해요.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냐면 철수가 대체 무엇을 먹었지? 이러한 성분들이 궁금하게 되는 거죠. 철수가 먹었다. 밥을에 해당하는 바로 이 말이 목적어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무엇을 해당하는. 먹었다라는 동사 자체가 애초에 뭐라고요? 태어나기 자체가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어가 없으면 의미가 조금 모호하고 뭔가 응가를 한 다음에 안 닦은 듯한 그런 약간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아래도 똑같아요. 잡았다. 누가? 고양이가 잡았대요. 무엇을? 그럼 우린 궁금하죠. 고양이가 대체 무엇을 잡았는지. 냥냥펀치 날리면서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건 고양이가 뭘 잡았대요? 쥐를 잡았대요. 이런 게 바로 목적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무엇이라 한다?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의 내용들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말로만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피동이라는 것, 당하는 것, 그리고 사동이라는 것, 하게 하는 것,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동사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자동사입니다. 이에 비해 사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피동사 같은 경우에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주어, 부사어, 서술어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동 같은 경우에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 그리고 요 중간에 뭐가 있죠? 목적어, 오슬이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장 성분, 그 문형이라고 하는 필요한 문장 성분들은 조금씩 그 동사, 형용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피동사는 자동사다. 그리고 사동사는 타동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동은 자동, 피자, 좋아하는 피자. 그 다음 사동은 사동사당, 사탕. 뭐 약간 좀 어거지긴 하지만 요 탕을 지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피자 사타, 피자 사탕 이렇게 외우시고요. 나중에 유용하게 이 암기하는 방법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형용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는 국어교사로서 문법을 가르칠 때 사실은 가장 좌절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이거는 어제, 그제, 뭐 하여튼 저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바로 작년에 품사를 배웠던 친구들에게 형용사가 뭐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정말 딱 한 친구 빼고는 모두가 똑같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명사 꾸며주는 말이요. 이건 영어 문법이죠. 국어 문법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전성 어미의 도움을 받아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좌절하는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시간만큼은요. 형용사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형용사라는 건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이야기한다. 어떠하다, 걔가 어떻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형용사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용사들, 뭐 예를 들어 경서이가 어때? 예쁘다.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날씨가 어때? 좋아. 라고 할 때 어떻다에 해당하는 말이 형용사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 형용사도 분류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성상 형용사 그리고 지시 형용사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성상 형용사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일단 명칭 자체가 성상 한 글자씩을 따온 거거든요. 성질이라는 말과 상태라는 말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던 이 친구와 거의 일치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살펴보면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다. 오른쪽에 예를 보면 뭐 착하다, 뜨겁다부터 아름답다까지 그 대상이 어때? 어떠하니? 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죠. 이에 비해 아래에 있는 지시 형용사가 말이 조금 어려워요.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상 형용사의 의미를 대신 가리키는 형용사다. 이게 약간 개념만 봤을 때는 이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약간 애매해지죠. 오른쪽에 예를 보면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우리는 줄여서 그냥 이렇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예문을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철수가 어때? 철수는 착하다. 철수는 착해. 라고 지금 하고 있죠. 얘가 지금 형용사인데요. 철수의 상태를 서술해주고 있죠. 그런데 철수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성상 형용사인 겁니다. 지시 형용사라는 건 앞쪽에 나와 있던 성상 형용사의 의미를 한 번 더 받아주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이 뭐죠? 착한, 착하다라고 앞쪽에 나왔던 형용사의 성상 형용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받아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지시 형용사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앞쪽에 나와 있던 형용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받아주는 것. 이러한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런 성상 형용사는 대명사와 되게 비슷해요. 이러하다라는 지시 형용사, 죄송합니다. 지시 형용사는 대명사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러하다라는 지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가 의미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성상 형용사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단, 대명사는 고정이 되어 있는, 활용하지 않는 불변어이지만 형용사는 가변어다. 이 정도 참고하면요. 이 둘의 품사 차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사 그리고 형용사를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은 뭘 내고 싶냐면요. 여기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별할 줄 아느냐? 어떤 단어가 있었을 때 이거 동사야, 이거 형용사야 라고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걸 꼭 내고 싶거든요.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4개의 방법이 있고요. 요것들 꼼꼼하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표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사는 가능하다.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아래에 있는 4개의 기준이 모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겁니다. 동사는 요 4개가 다 가능하고요. 형용사는 요 4개가 다 불가합니다. 이게 너무 다양한 일이에요. 뭐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면 되게 헷갈릴 텐데요. 동사는 그냥 다 돼요. 형용사는 다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뛰다, 먹다 라는 동사, 그리고 예쁘다, 작다 라는 형용사를 할 겁니다.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간이 뛰 같은 경우에는 위라는 모음으로 끝나고요. 먹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라는 자음으로 끝나죠.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냐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약간 활용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갖고 온 거고요. 사실은 뭐 크게 구별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이 붙을 수 있느냐? 어미에 따라서 다양한 문법적인 현상들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말에서 시제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어미가 나타내 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 어말, 어미, 는이나 니은이 붙으면 우리말에서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어디에서요? 동사에서요. 형용사에는 이 는이나 니은 자체가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뛴다 라는 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뛰 다음에 니은이 붙어 있죠. 뛴다 라는 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먹는다 는이 지금 붙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말이 되죠. 말이 되면 뭐다? 동사다. 이에 비해 오른쪽 형용사를 살펴보면요. 예쁜다 라는 모음으로 끝났는데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면 이상하죠. 예쁜다 이런 말 안 쓰잖아. 예쁜다 비문 표시가 앞에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 키가 작는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 니은이나 는 똑같은 어미긴 하지만 이 어미를 통해서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느냐 결합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면 사실은 모든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객관식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릴 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단순히 는다, 니은다 붙여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있을까요? 뛰다 라는 이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뛴다 혹은 뛰는다 둘 중에 하나가 말이 되죠. 뛴다 라는 말이 되면 걔는 그냥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비해 형용사는 예쁘다 라는 말이 있으면 예쁜다, 예쁘는다 둘 다 말이 안 되죠. 이러면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동사, 형용사를 구분만 할 때는 이 첫 번째 기준으로 모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 기준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것도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어렵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역시나 동사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철수는 철수인데 어떠한 철수? 뛰는 철수가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철수는 철수인데 먹는 철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는, 을, 던 중에 는은 동사에 결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형사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표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 동사는 역시나 형용사는 역시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예쁘는 철수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오늘따라 지금 키가 작는 철수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의 는은 뭐가 다른가요? 첫 번째 기준의 는은요. 선, 어말, 어미, 어말, 어미가 아닌 어말, 어미 앞에 붙어 있는 선, 어말, 어미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그런 어미인 거고요. 뒤에 있는 건 어말, 어미 단어의 끝에 붙으면서 관형사형을 나타내주는 혹은 다른 말로는 관형사절의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런 어말, 어미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라는 걸 일단은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기준 보도록 할게요. 명령형, 청유형 어미. 가장 대표적인 명령형 어미는 어라. 가장 대표적인 청유형 어미는 자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동사에는 결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뛰자. 뭐 아니면 야, 지금부터 뛰어라. 야, 뭐 밥 먹어라. 야, 우리 같이 먹자.
이런 게 가능해요. 명령은 너 해 이거고요. 청유는 우리 같이 하자 이거거든요. 이에 비해 형용사는 요것들이 불가능하다. 너 내일부터 예뻐라. 야, 우리 같이 예쁘자. 이런 건 조금 어색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목적의 러, 그 다음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 혹은 의려 이런 것들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든 걸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가끔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형태, 모양이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지니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크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있다는 조금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다라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로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뭐 돈이 있다, 나는 집이 있다, 나는 개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친구가 동사로서 활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기준인 있는다가 가능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있다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를 모두 지니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재의 의미인 경우, 즉 소재라는 건 어디에 존재한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 그 다음 소유의 의미인 경우,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의미인 경우에는 형용사인 겁니다. 아래에 있는 예들을 살펴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너 지금부터 집에 있어라. 이거 지금 명령이죠. 명령형 어미가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동사의 활용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 있어라. 명령. 집에 있다. 위치하고 있다. 소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때는 동사고요. 이에 비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있다 같은 경우, 돈이 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의 의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형용사 혹은 동사는 굉장히 조금 특이한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단어들은 조금 심화해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분 기준과 엮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학습을 해둡시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동사, 형용사 구분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첫 번째 기준만 적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는다, 니은다 붙여서 말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길이 좁는다 이런 말 쓰지 않죠? 형용사고요. 걷는다 이런 말 쓰니까 동사. 너무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얘만 붙이면 사실은 둘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흐른다, 물이 흐른다 가능하니까 동사. 담을 높인다, 담을 높인다 이런 말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동사. 우리는 서로 다른다 이런 말 안 써요. 형용사, 아이고 참 좋는다 이런 말 안 쓰니까 역시나 형용사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교한 개념 학습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리까리한 것들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중학교 수준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떠오르다는 동사이다. 1번 문항입니다. 정답은 5죠. 우리는 뭐만 해보면 돼? 떠오른다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친구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떠오른다. 해가 떠오른다가 말이 되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동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동사, 형용사, 동사는 움직임,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이라고 이 의미적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함정에 빠져요. 막 모호해져. 내 머리가 아닌 것처럼 막 멍청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떠오르는 게 움직이는 거지. 근데 떠오르는 건 또 상태잖아. 떠오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건 형용사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한 기준인 는다, 니은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어말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이나 니은 붙여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기준인 현재 시제 얘를 붙여가지고 어색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모든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얘는 엄밀하지 않은 서술인 겁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답은 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합시다. 예쁜 꽃이 피었어 라는 게 문법적으로 올바라요. 뭐 이상한 문장이 아닙니다. 예쁜 꽃이 피었어. 충분히 가능한 문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의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얘가 결합할 수 있다. 자, 예쁜이라는 말을 보면요. 예쁘 플러스 니은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는 이걸 보고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니은은 지금 뭐라고요? 네, 꽃이라는 말을 수식할 수 있게 해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어말 어미도 아니고요. 어말 어미라는 겁니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이러한 함정.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혹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답은 X고요. 예쁜에 결합한 것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는 겁니다. 어미의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 쉽네요. 다음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형용사 활용의 특징, 좋아라, 좋자 이런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형용사를 하면서 말이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할 내용도 많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 2시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오늘 봤던 정도 꼼꼼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생은 다음에 보는 어미 체계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특히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궁금한 거는 질문 좀 달아주세요. 질문 달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